9장 덕디비로 유튜브 인기 영상 분석하기 이 장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장은 유튜브 데이터를 사용해서 EDA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장으로 미니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튜브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유튜브 데이터셋은 그 캐글에서 그 제공하는 유튜브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트렌딩 유튜브 비디오 113 컨트리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전 세계 113국에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중인 영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서비스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급상승 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인데 이 책에서는 버전 803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어제까지의 다운로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책과 동일한 데이터를 얻으시려면 버전 803 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CSV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원본 크기는 약 한 5기가 정도 되는 크기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다운로드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유튜브 트렌드의 데이터셋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채널 네임, 데일리 랭크. 데일리 랭크는 매일매일의 그 순위, 데일리 무브먼트는 전일에 대비한 순위, 위클리 무브먼트는 전 주에 대한 순위, 스냅샷 데이트는 해당 데이터가 수집된 날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일단 먼저 덕DB로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을 불러오는데 여기서처럼 지금 read CSV로 먼저 그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테이블로 집어넣습니다. 테이블로 집어넣은 이유는 테이블 뒤에는 이제 제가 파켓 파일로 직접 그 파일을 사용해서 검색하는 그런 예를 지금 넣는데요. 여기서는 그 예가 있으니까 테이블로 일단 덕DB 파일로 데이터 파일로 집어 넣고 나서 하는 예제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create a table 해서 요 유튜브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EDA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보통의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로 확인했는데요. 전체 행이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지, 보통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머신러닝이나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좀 오버핏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데이터가 정말 의미 있는 동일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의미 없이 진짜 그냥 중복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전체 행이 중복인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전체를 가지고 오는데 그 그룹 바이 전체를 그룹 바이 해가지고 그 각각의 그룹 바이 된 그 행의 카운트를 세워주면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카운트가 2개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 하나 이상인 것을 갖고 와라 했더니 아무것도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맥락상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 국가의 같은 스냅샷 날짜에 같은 비디오 아이디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내용상,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맥락상 존재하면 안 되는, 동일하게 존재하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학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동일한 2명의 학생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런 그 데이터 맥락상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처럼 각 국가의 같은 스냅샷 날짜에 동일한 영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요 중복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결측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변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결측 데이터인데요.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상의 누락이 되거나 입력의 오류이거나 시스템 한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처럼 유튜브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냐? 전체 토탈 로우, 전체 로우 수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카운트, 전체 카운트를 하는 그 다음에 카운트 if를 하는데 여기서 널 is 널은 이제 카운트에서 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옵니다. 널의 비율, 이게 널인 그 카운트 전체에서 널인 것들의 그 비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unpivot 해서 갖고 오는데 널의 비율이 0보다 큰 것만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네 개의 행이 나왔죠. 전체 토탈로는 447만 5,371개였고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열에는 전체 15.7%, 비디오 언더바 태그는 전체 31.5%, 랭귀지는 21.5%의 그 널 비율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정보는 이렇게 SQL을 하지 않고 덕디비 UI에 테이블 디스크립션, 테이블 프리뷰를 보면 사실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실습 과정상 제가 이런 형태로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열입니다. 상수열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테이블의 특정 열의 모든 행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열을 보통 우리가 상수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분석이나 예측 모델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수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한 열로 간주돼서 삭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열에서도, 유튜브 데이터에서도 카인드라고 하는 열에는 유일한 값이 하나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distinct 그렇게 해서 전체 그 컬럼에 대해서 카운트를 이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kind라고 하는 값이 유일 값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열로 나왔고요. 데일리 랭크는 50개, 데일리 무브먼트는 99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kind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열로, 상수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형 데이터의 전처리입니다. 비디오 태그 열 같은 경우에는 컴마로 구분된 태그들이 문자열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들은 정규화의 일정규화를 위배한 것이죠. 보통 일정규화가 그 단위값들로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단위값들로 저장된 게 아니고 문자열로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스프링 스플리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리스트 각각의 그 태그들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열을 만들어서 지금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파생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산술 파생 변수는 여러 번의 동일한 처리가 계산이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계산의 경우에는 열로 만들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산술 파생 변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처럼 댓글 참여율, 댓글 수 대비 재생수 계산을 한 댓글 참여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컬럼을 댓글 참여율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 값을 넣어주는데 일단 분모 나누어주는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그 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 분모가 0이면 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뷰 카운트, 커멘트 카운트를 뷰 카운트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댓글 참여율에 대한 열을 생성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산술 파생 변수는
조회수 대비 좋아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분모가 0이면 바로 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크 카운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산술 파생 변수를 아예 그 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든 파생 변수가 요일에 대한 파생 변수입니다. 요일에 대한 파생 변수는 먼저 만들 때 타입을 먼저 이넘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요 7개의 데이터만 가지는 이넘 타입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소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넘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열을 만들 때 DOW publish date라고 하는 요 열을 만드는데 데이터 타입을 DOW 이넘 타입으로 세팅한 데이터 타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파트 어떤 그 날짜나 시간에서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오는 그 함수를 써서 publish date에서 요일을 추가했는데 그 값이 0이면 1, 1이면 월 이렇게 세팅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해당 열을 업데이트 해주고 나서 보면 이렇게 해당 날짜에 대한 그 요일이 잘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성한 파생 변수가 이렇게 뷰 카운트, 라이크 카운트, 커멘트 카운트에 대한 일간 변화량을 산출하는 그런 파생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윈도우 함수인 레그 함수를 사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여기서처럼 뷰 카운트에서 레그 바로 직전 값을 산출해서 빼주는데 그 레그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윈도우 값이기 때문에 여기 오버라고 하는 요 윈도우 함수야 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리고 비디오 아이디, 채널 아이디, 컨트리 아이디로 파티션을 한 다음에 스냅샷 데이트로 그 오토바이를 그 한 다음에 이렇게 레그를 하게 되면 바로 전날 데이터를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뷰 카운트가 골든이라고 하는 요 오피셜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기 비디오 아이디 요것이 요 골든 오피셜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요 그 골든 뮤직비디오의 비디오 아이디인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요 골든 뮤직비디오는 첫날 들어간 게 6월 25일 날 들어갔고요. 둘째 날 이제 6월 26일인데 첫날은 170만 회, 둘째 날은 300만 회 해서 약 한 130만 회 정도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은 480만 회로 170만 회 증가했고 그 다음에 670만 회로 180만 회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보였고요. 라이크 카운트의 경우에는 첫날 대비 둘째 날은 5만 1000회 정도 라이크가 들어갔고 세 번째 날은 5만 회 그리고 네 번째 날은 4만 3천 회 그래서 라이크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코멘트도 그 댓글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뷰 카운트, 라이크 카운트, 커멘트 카운트를 앞에서는 산출만 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만 했는데 요걸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 테이블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앞에 그 집계 그 파생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으로 그 해당 그 변수를 그 열에 이렇게 세팅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에서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방식대로 그 열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지금처럼 그 셀렉트 그러니까 그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셀렉트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파켓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켓 파일을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러니까 그 덕DB 파일에 직접 넣는 방식이 아니라 뷰의 형태로 그 파켓 파일을 직접 질의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셀렉트 한 결과값을 지금 전체 앞에서 만든 파생 변수와 지금 새로 만든 파생 변수를 합해서 이렇게 그 질의 결과를 바로 copy to 명령을 사용해서 유튜브.packet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서 여기서처럼 create view 해서 유튜브 파일을 직접 파켓 파일을 사용하는 이 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테이블 뷰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뷰나 테이블을 찾는 게 아니고 이 파켓 파일에서 직접 쿼리를 해 갖고 오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고 하는 요 테이블 형태 뷰를 직접 서머라이즈해서 이제 그 쿼리를 날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나 이런 쿼리가 잘 작동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단위의 일별량 데이터 그 분석을 합니다. 일간 순위 변동과 주간 추세를 변동을 하는데요. 일단위 그 일별량은 보통 히스토그램으로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지금 이 히스토그램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일리 무브먼트, 하루에 얼마나 그 전날 대비 얼마나 순위가 변동했느냐에 대한 결과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처럼 종 형태, 그 정규분포 형태의 그 형태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0 값에 이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조금 두툼해졌죠. 결국에는 급상승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재생수, 조회수, 댓글수에 대한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뷰 카운트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졌죠. 이 결과는 아마도 여기 1.4 빌리언, 1.4 빌리언이면 천만회인가요? 천만회 정도 되는 몇 개의 그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X축이 굉장히 큰 범위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 구간이 이게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렇게 이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으로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로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그 Y축은 그냥 카운트 횟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X축, 그러니까 요 앞에는 뷰 카운트가 나왔고요. 그 로그 10 해가지고 뷰 카운트의 로그 값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로그 값으로 지금 X와 Y의 대입을 해서 지금 봤는데요. 지금 로그 값, 요 X축이 로그 값이죠. 로그 값이기 때문에 요 1은 10의 1승을 의미합니다. 2는 10의 2승, 10의 3승, 10의 3승은 1000이죠. 1000회 정도, 1000회 정도 되는 뷰 카운트는 거의 없죠. 그 다음 10의 4승이 만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의 5승이면 10만 조금 있고요. 10의 6승은 100만이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들이. 그 다음에 10의 9승까지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보통 10의 5승부터 10의 한 8승까지의 뷰 수가, 조회수가 가장 데이터들이 많은 구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회수와 이제 좋아요 수의 이별량 데이터 분석입니다. 사용자들이 얼마나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조회수가 많으면 좋아요 수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SQL이 조금 앞에 사용했던 SQL과 좀 다른 것이, 여기 using 샘플이라고 하는 요 SQL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 뭐냐면, 전체 중에 10%만 가지고 쓰겠다. 전체를 데이터를 다 하게 되면 이 표시되는 그 산점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기도 쉽지 않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 커널 오류를 내고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0%만 가지고 하는데, 리피터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랜덤의 시드 값, 결국에는 123번이라고 하는 시드 값을 설정하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이 쿼리를 던져도 똑같은 랜덤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시드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는 요 그래프의 형태가 보이죠. 근데 조금 이제 좀 넓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전반적인 형태는 보이지만, 이게 정말 그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도 요 밀리언 이렇게
그 값도 크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로그 형태로 이제 다시 그려봤습니다. 로그 형태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상관관계가 명확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좋아요 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좋아요 수도 같이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선은 뭐냐면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근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나오죠. 이 이유는 양쪽에 그 축이 로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 선도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그 형태의 스케일로 보면 지금 데이터가 명확히 우상향하는 그런 데이터로 지금 나와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온다. 그것을 이제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DB 안에 CORR, correla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뷰 카운트와 라이크 카운트의 그 상관 계수를 산출해라. 피어슨 상관관계 산출해라라고 하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상관 개수, 그러니까 뷰 카운트, 조회수와 라이크 그 좋아요 수의 상관관계는 0.93으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 상관관계를 각 열별로, 각 그 변수별로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예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IMShow라고 하는 그 플로틀리의 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각화했는데요. 책에는 그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만드는 예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뷰 카운트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건 뷰와 라이크의 상관관계가 0.94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뷰와 커멘트도 0.67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라이크 데일리 체인지하고 커멘트 데일리 체인지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코릴레이션 그 상관 매트릭스만 가지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높은지 눈에 확 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트맵을 사용하면 상관관계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관관계를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국가별로 이렇게 그 그룹핑을 해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가장 낮은 곳이 지금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미국의 상관관계가 좀 낮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또 0.4가 채 안 넘죠. 그 얘기는 재생수와 좋아요 수가 큰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 나라의 그 상관관계와 뷰 카운트 간의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여기 보시면 왼쪽 끝에 굉장히 큰 그 뷰 카운트가 있는 그 영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들이 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디스코드 루트 박스 히어라고 하는 요 똑같은 영상들이 굉장히 크게 뷰 카운트가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엔 이 영상이 뭐냐면 디스코드에서 만우절에 그냥 이벤트로 올린 영상이더라고요. 이 영상 한두 개 때문에 전체적인 그 상관관계가 조금 왜곡이 된 상황으로 보여서 요 영상들을 빼고 나서 상관관계를 다시 산출했더니, 요번에는 가장 낮은 게 인도로 0.75 정도. 0.75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아까 그 얘기한 0.3, 0.4 이하 되는 상관관계가 모두 없어졌고 0.75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현상과 거의 동일한 상관관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두 개의 데이터로 왜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한 후에 반드시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분석한 것이 월별 좋아요 수 대비 재생수에 대한 아노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수가 월별로 어떤 그 다른 값을 가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균값 좋아요 수 대비 재생수의 월별 평균값을 구했는데 1월인 경우에는 2.78이고요. 2월에 2.88. 그 외에는 3.0이 넘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9월에 또 2.91이 나오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 2월에는 연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 동안 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좋아요 수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9월에도 보통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나? 뭐 물론 의미야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월별로 차이 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본 게 이제 이 언어바 분석인데요. 언어바 분석은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세 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그 신규 약물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의 결과 어떤 뭐 약물을 투입한 그룹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나누고 그들 간의 그 약효에 대한 평균값이 유의미하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언어바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언어바 분석의 결과는 F 통계량과 이제 P 값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유의하게 보시는 것이 이제 P 값입니다. P 값이 보통 우리가 0.05를 기준으로 0.05보다 크면 우연히 나타났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우연히 나타났을 확률이 적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P값이 매우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월이라는 요인에 따라 좋아요 수 대비 재생수의 비율이 평균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반응성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그런 증명 방법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10월 8월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순쯤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전 세계를 굉장히 강타했던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유튜브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 관련된 영상이 뭐냐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영상이 K-팝 데몬 헌터스에 관련된 영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할 만한 그런 열이나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그러니까 영상의 제목 안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를 가지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판단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저와 동일한 방법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그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제 필터링을 하고 첫 번째로 해본 분석이 이제 1위의 수가 몇 개 있는가 국가별로 K-팝 데몬 헌터스 관련된 영상이 1위를 차지한 영상이 몇 개나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는 필터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1위만 카운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 수, 1위 영상 수를 만들 때 여기 1위 영상 수를 만들 때 카운트 비디오 아이디를 카운트 하는데 뒤에 필터라는 명령을 줘서 데일리 랭크가 1인 비디오 아이디만 카운트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1위 영상만 카운트하는 그런 SQL 만들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값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분석은 이 qualify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차트 일수가 5일 이하인 그런 그 데이터만 필터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qualify는 윈도우 함수 결과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웨어절이나 이런 해빙절에서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는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이렇게 qualify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두고 여기서처럼 로우 넘버, 그러니까 5 이상, 그러니까 로우 넘버가 이렇게 그 앞에 붙는 그 일련 번호죠.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차트 일수가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위에 5개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탑 5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탑 5 로우 넘버라고 하는 요 그 윈도우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qualif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했다. 그래서 요런 예제도 사용을 했고 결과값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했던 게 우리나라의 K-팝 데모노터스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앞에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웨어절에 컨트리를 KR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차트 일수는 총 4일 이상 차트에 머무른 그 비디오 중에 뭐 이렇게 차트 일수가 몇이나 되는지, 게시일이 언제고 종료일이 언제였는지, 최종 조회수와 최종 좋아요 수, 최종 댓글 수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브 안유진의 그 영상도 눈에 보이고요. 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소향, 박혜원의 영상도 눈에 보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커버, 그 뮤직비디오와 각 많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른 커버곡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본 트렌드 분석이 이제 듀레이션, 우리나라의 그 차트에 머무른 날짜가 며칠이나 됐는지. 여기 보시면 골든이 한 6일 정도 머물렀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많이 머물렀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안유진의 그 영상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평균 조회수도 꽤 높은 상황으로 지금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DF User Defined Function인데요. 파이썬에서 만든 그 함수를 덕DB 안에 집어넣는 이 방법입니다. 파이썬에서 정의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서 SQL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크게 3가지 User Defined Function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2글자로 된 국가명을 읽어서 그 해당 그 대륙명을 리턴하는 함수, 그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컨트리 컨버트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패키지 안에 컨트리 알파2 언더바 컨티넨트 언더바 코드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이 2자리의 국가 코드를 받아서 그 국가에 해당하는 대륙명을 리턴해주는 그런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가지고 지금 create 펑션 해서 country 언더바 알파 2 언더바 요 코드를 해당하는 요 get continent name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지금 만들어서 con 언더바 kdh, 그러니까 그 덕DB 안에 집어 넣어 버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country 이름 get country name, 그래서 컨트리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 함수를 파이 컨트리라고 하는 요 그 패키지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et alpha 3, 그러니까 2자리의 그 국가명을 3자리의 국가명으로 바꾸는 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그 덕DB 안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여기 그 덕DB의 컨텍스트 스트링의 create 펑션 해서 그 안에 그 요 get alpha 3라고 하는 요 함수를 알파 언더바 2 알파 3라고 하는 요 함수 이름으로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SQL을 날릴 때 보면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컬럼을 만들어 줬고요. 업데이트 해서 지금 보시면 컨티넨트라고 하는 요 열에 어떤 그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컨트리 알파2 언더바 컨티넨트 코드 해서 컨트리라고 하는 요 함수를 지금 보시면 파이썬에서 실행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SQL로 실행을 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요 함수를 실행해서 덕DB에서 바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파2 컨트리 네임 해서 요 함수도 덕DB에서 실행을 했고, 알파2 언더바 알파3 해서 요 마찬가지의 요 함수도 SQL로 덕DB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의 사용인데요. 지도의 사용으로 이제 책에는 그 지도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예제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트리맵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트리맵이라고 하면 여기 그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네모의 칸의 크기로 그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하이러키칼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계층형 구조까지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시각화입니다. 여기서처럼 플로톨리 익스프레스의 트리맵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컨티넨트 대륙, 그리고 컨트리 네임 국가명, 그리고 타이틀의 수, 타이틀 그 해당하는 그 영상의 그 제목으로 해서 좋아요 수를 가지고 지금 트리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좋아요 수가 가장 크게 나온 그 대륙으로는 노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사우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요 형태로 나오고요. 이 안에 또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를 또 누르면 국가별로 또 나오고, 또 국가를 누르면 그 다음에 영상의 타이틀 제목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계층형 구조로 찍고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그 마우스를 그냥 올려 놓으면 해당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트리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